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희석이 만난 사람 손희석입니다. 날씨가 무척 쌀쌀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또 이색적인 직업을 가지신 한 분을 모셨습니다. 대한남자간호사회 윤성우 남자간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대한남자간호사회에서 학술이사를 맡고 해외 의료봉사를 정기적으로 다니고 있는 윤성우 간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을 부탁하기 전에 먼저 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남자 간호사 네. 뭐 많이 계시죠, 요즘 병원에 가도. 많습니다. 많이 그렇죠. 늘었습니다. 네. 보면 우선 뭐 남자 간호사에 대해서 뭐 역사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저희 그 역사라고 하긴 이제 저희가 일기로 계셨던 선생님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 미국에서 가셨고 마취 전문 간호사 하시면서 미국에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그분을 시작으로 저희가 남자 간호사들이 많이 초반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없었고 지금 2003년 이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처음 비율은 아마 1%도 안 됐을 거고요. 그렇겠죠? 지금은 한 16% 정도? 16%? 16% 정도 되지 않을까. 네네. 한 인원으로 치면 한 3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네네네. 한 10년 사이에 이제 그 많은 남자 간호사들이 졸업하고 임상에 오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잠시 조사를 했는데요. 2023년도 그때 당시에 남자 간호사의 비율은 16%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약 3만 명, 최근에 3만 명 정도. 이 비율은, 이 숫자는 2004년도에 비해서 30배가 증가를 했다고 하네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인 대화에 앞서 우리 윤성우 선생님은 가톨릭 대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네. 물론 간호학과죠. 네네. 그럼 뭐 어떻게 가톨릭 대학 서울입니까, 대구입니까? 네, 서울에 있습니다. 아, 서울 가톨릭. 네. 그럼 뭐 고향이 서울이신가요? 고향은 대구입니다. 아, 대구에서 서울로 유학을 가셨네. 네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네. 이거 여의도에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여의도. 그다음에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 네. 이건 어디에 있는 거죠? 이거는 청량리 쪽에 청량리 쪽에. 네. 그리고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중앙사고수습본부도 계시고, 코로나. 네, 코로나 대책본부. 요건 잠시 후에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양원에서 또 센터장을 하셨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자, 그러면 우리 윤 선생님께서 처음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시고, 제가 외모로 봐도 상당히 좋은 착한 공부 잘하는 학생이었을 것 같은데, 어느 날 부모님께서 뿐만 아니라 본인이 간호사를 해보겠다라고 하게 된 계기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왜 간호사를? 많은 직업 중에서. 이게 그냥 처음에는 저희도 생각도 못했던 직업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 그 맹장 수술한 적이 있습니다. 수술했는데 그게 사실 좀 안 좋아서 오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터졌다고 하죠. 좀 감염이 되고 해서. 네, 감염이 돼서 병원에 오래 있으면서 이제 간호사 누나들이랑 친해지면서 누나들이 제가 고등학생을 아니까 뭘 하고 싶냐 진로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때만 해도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이제 누나들이 그 권해준 직업이 사실 간호사였습니다. 근데 저도 처음에 얘기를 듣고 에이 무슨 남자가 간호사입니까? 근데 남자는 뽑아줍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뽑는데 그 간호사는 직업에 성별의 제한은 없다. 하지만 아직까지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이게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없을 뿐이다. 한번 지원해봐라. 지원하면 너가 이쪽 분야에 그래도 남자 중에서는 선구자가 한번 되지 않겠니? 라고 권유해 주셔서 저는 이제 거기에 힘을 얻어 생각해 보니까 재밌을 것 같아서 그래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가족 중에 뭐 보건에 계시는 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 전혀 없습니다. 이제 그 일을 계기로 이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제가 알아보고 이제 지원하는 쪽으로 준비를 했었고요. 사실 집에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집에 난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본인은 이제 간호대를 가기로 결정을 했고 이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이게 몇 년도예요, 그러면? 그게 99년 2000년, 네네, 2000년인가요? 네네, 맞습니다. 그때만 해도 지금부터 20년 전인데 네, 그때는 정말 남자 간호사가 요즘에는 한 16%, 15% 된다고 그러는데 그때만 해도
상당히 드물었을 거 아니에요.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고. 그럼 아들이 네, 네. 아버지 저 대학원 가야 되겠고 앞으로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부모의 반응은 아버지가 딱 저희 아버지가 전역적인 경상도 분이고 가부장적이고 사실 좀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네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때 네. 오늘 죽었다 이 각오로 이제 알고 말씀을 계셨네. 그래서 안 될 거다. 네,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대답이 예상 외여가지고 예상외로 뭐 예스? 아니요 저한테 그냥 이렇게만 1년만 더 고생해라. 완전 승낙인데. 아니죠 이제 그 재소해라 이런. 아니 꿈도 꾸지 마라. 네. 근데 오케이. 저는 그래도 끝까지 가겠다 해서 제가 가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학교 다니면서 거기에 대해서 후회해 본 적은 없습니다. 너무 재밌었고 저한테는 잘 맞는 분야다 이런 생각을 하고 네. 즐겁게 학창 생활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2004년도에 네. 2000년도죠 그때니까 네, 네, 네. 2000년도에 이게 서울이란 말이에요 가톨릭 네, 대학교 네, 서울이면 네. 대구도 간호대가 많았거든요 그때 당시에. 네네. 근데 이제 굳이 서울을 가게 된 이유는 공부를 잘해서. 아니요 그 쪽에 관심이 있어서 저도 뭐 하다 보니까 이제 가게 됐습니다. 지방보다는 훨씬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교는 가톨릭도 높고 성적도 좋아야 되잖아요. 이 목표하던 게 있어가지고 저는 사실 졸업하고 처음에는 이제 미국으로 떠날 생각도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네, 일찍 많이 생각하셨는데. 네, 떠날 생각이 있었고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저희 앞에 선구자이신 선생님이 마취를 전문으로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제 그분에 대해서 그때는 잘 몰랐고 근데 제가 마취 쪽에 관심이 많아서 졸업하고 그 미국으로 갈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다가 보니 한국에도 마취 전문 간호사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고민하고 하다 보니 제가 이제 서울에 남아 있게 됐고요. 네. 뒤에 여쭈려고 그랬었는데 네. 우선 이제 또 미국 간호사 이야기를 하시니까 네. 제가 잠시 이제 미국 간호사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봤어요. 보니까 이게 아마 2023년도 자료인 것 같아요. 네. 미국 간호사는 몇 명쯤 되실 것 같아요? 제가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네. 450만이랍니다. 네네. 엄청 많죠. 미국 인구가 한 3억 되나요? 더 되지 않습니까? 뭐 하여튼 네.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그 중에서 남자 간호사의 비율이 11%라고 그래요. 아, 그 중에서도 남자 간호사 중에서 아까 우리 윤 선생님 말씀하신 마취 간호사는 네. 11%의 남자 간호사 안에 40%랍니다. 네. 엄청 많은 숫자죠. 네. 그럼 거기에서 이분들의 평균 연봉이 어떻게 되느냐? 어쩔 것 같아요. 대충 알기로도 억이 넘는 걸로. 20만 불이래요. 20만 네네. 불. 평균이. 네네. 그리고 또 이제 또 미국 자료인데 미국의 간호사들의 평균 급여가 8만 6천 네. 불이면 우리나라도 한 1억 천 정도 된다고 그래요. 네네.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간호사의 평균 연봉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대략 그 연차별로 다르겠지만 평균이니까. 한 3, 4천 되지 않을까. 네, 제 자료에 보면 네. 4,675만이라고 그래요. 네. 생각보다 높았어요. 그래서 조금 놀랐습니다, 제가. 이거는 평균을 내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이제 연차나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겠죠. 뭐 연차나 아니면 직무에 따라서 많이 받을 수도 있고, 그걸 토탈해서 그 정도일 거고, 네. 실제 체감하는 거는 지역별로 좀 다르겠지만 한 3, 4천이지 않을까. 3천 후반, 4천 초반 뭐 이렇게. 뭐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아, 일단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윤 선생님께서는 돈보다는 어떤 봉사 정신 때문에 왔다는 걸 느낌이 옵니다. 왜냐하면 돈에 대해서 잘 모르시네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제일 부자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평균 간호사의 연봉이 13만 7천 불이라고 그래요. 네. 7천 불이고 그럼 우리나라 돈은 한 1억 8천쯤 되겠죠. 네. 이 모든 것이 이제 미국 간호사는 영어가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네, 맞습니다. 만약에 이제 윤 선생님께도 나중에 말씀하시겠습니다만 미국 간호사가 되기 위한 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네네. 네. 자 그러면 우리 남자 간호사의 뭐 진로 분야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예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희가 남자들이 별로 없었을 때 분야는 대부분은 수술실 쪽에 많았습니다. 수술실. 네, 수술실이 많았고 수술실도 제가 분야가 나눠지거든요. 수술실 안에도 마취과
그 수술 간호사, 순환 간호사, 그리고 이제 요즘 최근에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PA라고 하는 PA. 이제 쉽게 설명하자면 수술 보조해주는 네. 그런 역할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남자들이 체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좋거나 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수술실 내지는 그런 이런 수술 보조하는 이런 분야에 많이 있었고 최근에는 그뿐만 아니라 뭐 병동, 중환자실 여러 가지 분야에도 많이 하고 있고 이제 병원만 진출하는 게 아니라 뭐 제약회사, 뭐 의료기 회사, 뭐 그 의료보험 심사평가원이라든지 이런 데 더 많은 분야에 지금 일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도 있죠. 예, 소방도 있습니다. 그것도 공무원으로 갈 수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그리고 그 우리 저희 그 교도관이라고 하나요? 네, 교정직, 공무원 이런 것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이제 군대를 가지 않은 학생이다, 뭐 고3이다 이럴 경우에는 간호장교로도 간호장교를 막 학교를 다니다가 간호장교를 어플라이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떻게 졸업을 하고 간호사 자격을 따고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졸업을 하고 가는 거예요. 졸업을 하고 장교로 가려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학기 중에 가면은 의무실로 가겠다, 그렇죠? 의무병으로 일반 병으로 갈 수도 있고요. 제가 보니까 중앙사고수습본부라고 있어요. 네. 이게 뭐예요? 여기 보니까 코로나19 환자 치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봉사에 어떤 연관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 2000년, 20년 초반에 저희가 그 코로나로 한참 우리나라가 힘들 때, 힘든 시기에 뭐 전 세계가 너무 힘들었죠. 힘들었죠. 근데 초기에는 저희가 이 코로나에 대한 정확한 지식도 없었고, 그렇죠. 일단 격리하고 치료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 해외 의료 봉사를 주로 많이 다녔는데, 이 코로나 시기에 사실 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저도 사실은 망설였습니다. 왜냐면 이게 정확하게 알 수도 없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가기가 조금 꺼려졌었고요. 그리고 이제 콜이 왔습니까? 어디에서 오라고? 그 전에 이제 제가 마음을 먹기 전에 저는 이제 이미 그 상황이 생겼다고 했을 때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현장으로 가야겠다. 네, 근데 주변에서 사실은 좀 많이 만류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다 죽는다 했으니까. 네, 그 위험한데 굳이 가냐라고 했는데 네,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니 해외에 나가서 봉사하고 다른 나라에 힘들 때 내가 가서 도와주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힘들고 무서우니까 외면한다? 여기에 대한 이런 이 양심에 찔린다고 해야 되나? 그게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원해서 가게 됐습니다. 제가 얼른 우리 윤 선생님의 그 카톡 사진을 보니까 이 카톡 사진 배경 화면이라고 그러나요? 보니까 우주복 같은 거 입고 그렇게 진짜 우리가 TV에서 보는 그런 걸 하셨네? 네, 맞습니다. 어땠어요? 위험하지 않고 겁나지 않았어요? 위험하기도 했고 사실 겁나기도 했고 그리고 힘들었습니다. 일단 방호복 자체가 힘들었고 특히 여름에는 방호복이 힘들고 저희가 이제 그 아무래도 그게 공기 전파기 때문에 공기 순환 시스템을 함부로 쓸 수도 없고 에어컨도 쉽게 쓸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런 그런 기 때문에 방호복을 입고 들어가면 사실 그 방호복 안에 저희가 수술복 같은 걸 입고 들어갑니다. 안에 입고 또 밖에 왜냐면 입고. 아예 안 입을 수는 없으니까 수술복 같은 걸 입고 이제 방호복을 착용하고 들어가는데 한번 갔다 나오면 혹시 TV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얼굴은 다 여기 막 눌려가지고 아프고 그리고 일단 옷이 다 젖고 수술복이 그 흠뻑하더라고. 네, 나오면 정말 목이 탑니다. 그 정도로 그때는 안에서 물도 못 먹죠. 마실 수가 물 없죠. 마실 수가 없죠. 마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체력적인 소모도 많을 것이고. 체력적인 소모가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방호복을 입고 근무하는 그 병동이 어느 병동에서 뭐 중환자실 아니면 뭐 NS 어디였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코로나 전담 병동이었고. 그러면은 상상을 해볼게요. 그 옷을 입고 코로나 환자들이 누워 있는 곳에 직접 그 케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뭐 사망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맞습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를 두려움 속에서 하신 거네? 예, 이제 그 뭐 방호복이 일하다가 찢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거는 감수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저는 제 앞에 이렇게 또 그때 현장에서 직접 그 삶과 죽음에서 어떤 경계선에 계시는 분들이 몰랐는데 여기 네. 바로 옆에 계시네요. 아이고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니. 끝나고 나는데 엄청나게 뭐 마음 개인적으로 마음도 뿌듯하고 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같이 그때 이제 봉사하고 도와줬던 동료들이 되게 많이 지금도 생각나고요. 그때 당시 같이 고생 많이 했었고 서로 이제 모여서 그 아예 이제 그런 전담 팀으로 와서 모인 거기 때문에 서로 각자 이제 다 달랐지만 서로 도와주고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군생활 이상을 하셨네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일을 끝나고 난 뒤에도 계속적으로 봉사를 하셨죠. 네, 제가 맞습니다. 알기로는. 어떤 또 봉사를 하셨습니까? 그 계속 코로나 관련된 일을 했었었고요. 그래서 뭐 대외 봉사도 많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네네, 해외에 가서 저희 그 베트남에서 의료 봉사 하는데 이제 저희 주로 어떤 일을 하냐면 저기 선천성 기형인 아기들의 수술해주는 일을 주로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선천적 기형이라면 어디? 안면 기형도 있고 안면 기형. 특히 제가 많이 구순구 계열이라고 여기 네, 사이에 그렇죠. 예전에 이제 갈라진 우리가 언청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게 그렇죠. 한국에는 이제 거의 없고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제 보기 힘들죠. 주로 이제 동남아시아 쪽에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그냥 못나 보인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고요. 안쪽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서 그거 뭐 발음이라든지 아니면 식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어려운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교정해주는 수술을 하는데 그게 쉽게 한 번에 다 잘 끝나기는 힘들고 몇 차에 걸쳐서 수술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는 그래도 뭐 가스레인지나 요즘은 전자레인지, 전기레인지 이런 거 많이 쓰고 하지만 그 동남아에서 아직 그 불을 떼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화상을 입는 경우도 흔합니다. 화상 환자도 네, 케어하시고. 이제 화상 상흔들 같은 경우들 그런 것들이 이제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게 굳어서 제대로 그 상처 때문에 팔을 움직일 수 없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생기니까 그런 것들을 치료해주고 하는 일들을 주로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가셨을 때 의사가 아니시잖아요. 간호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의사분하고 같이 가신 거예요? 아니면 어느 뭐 단체하고 가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저희는 어떻게 이제 가신 거예요? 로타리 클럽이랑 로타리 클럽. 네, 그리고 의료진은 저희 그 남자 간호사협회 의료진이랑 간호사들이랑 그리고 동산병원 성형외과 의료팀이랑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렇죠. 네. 당연히 의사분들 가고 함께 가서. 네, 그렇습니다. 뭐 저희가 네. 단독으로 하기는 그렇죠. 네. 그 나라는 그 기술이 안 되나요? 뭐 그렇게. 기술이 이제 지금은 저희가 처음 갔을 때보다는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됐고 이제 지금도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무래도 아시다시피 미용 쪽은 저희 나라가 훨씬 더 잘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베트남이 아무리 그 사회주의 국가고 뭐 의료를 그렇게 해준다 손 치더라도 사람 기본적으로 네. 좀 더 같은 치료를 받더라도 좀 더 잘 받고 싶고 네. 좀 더 예쁘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가서 좀 더 잘해주고 그리고 이제 뭐 다들 그렇겠지만 이제 그런 인종에 따라서 인종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긴 한다면 뭐 베트남인 한국인에 따라서 코 모양이라든지 전체 얼굴형이 좀 조금씩 달라요? 다르니까 거기에 맞춰서 네, 저희가 네. 해드리고 수술해서 이제 최대한 이쁘게 좋은 결과 만들도록 해드리는데 이게 또 뿌듯한 게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저희가 가면은 한 최소 일주일 이상은 수술을 하거든요. 일주일 이상. 네. 일주일 이상 그 체류하면서. 네, 그렇죠. 근데- 엄청난 체력 소모했는데. 네, 근데 너무 힘듭니다. 그렇겠죠. 날씨도 그렇고. 수술실 같은 거 어때요? 괜찮아요? 수술실은 그나마 이제 저희가 가는 수술실이 예. 한국에서 하는 성교병원의 수술실이라 같이 협력해서. 갇혀 있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그나마 뭐 에어컨도 있고 시설이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한국에 비해서 많이 열악하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 수술이 한국보다는 아무래도
오래 걸립니다. 이게 저희가 스킬이 문제가 아니고 준비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기 시스템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실 갈 때 처음에 케이스 뭐 예를 들어 뭐 30케이스를 하자 이러고 갑니다. 아, 네. 갔는데 가지만 저희가 가면 거의 뭐 1년에 한 번 오는 건데 갔는데 거기서는 이제 아무래도 또 거리도 있고 하니까 가끔씩은 보면 뭐 한 일주일 걸려서 한 4일 걸려서 오는 경우도 계시고. 네, 그러면 이제 스케줄 잡혀 있지만 중간에 와서 안 됩니까라고 하는데 그걸 또 야박하겠죠. 저희가 그렇게는 못 하니까 조금씩만 하나만 더 합시다. 하다 보면 저희는 아침에 가는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이제 끝나는 시간은 거의 뭐 해 떠서 오는 경우는 뭐 동남아는 아시다시피 해가 길긴 하지만 해 떠서 오는 경우는 잘 없고 거의 늦게 오고 그러니까 제일 많이 힘들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수술도 하고 저는 이제 거기서 제가 맡은 잡은 수술도 보조하고 그리고 이제 환자 드레싱이라고 하는 소독도 제가 하거든요. 그럼 나와서 그걸 보면 첫날 수술한 친구가 저희가 올 때쯤 보면 좀 달라져 있는 게 좀 보입니다. 그러면 그 뿌듯함에 네, 그 일주일 동안 힘들었던 거 그래. 근데 저희가 내년에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지만 또 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고요. 이제 그런 친구들이 여러 번 수술해야 되는 친구들이 다음에 왔을 때 크면서 좋아지는 모습을 볼 때 그것만큼 뿌듯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멋있습니다. 우리가 일선 병원에서 지금도 수고하시는 간호사 분께서 많이 계시지만 또 이런 시간을 내셔서 또 해외 봉사를 하시고 참 보기가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또 간호사 이야기로 들어와서 우선 이제 이야기 중간중간 나왔습니다만 우리 윤 선생님이 특별히 나는 간호를 가야겠어. 아까는 어떤 계기가 있었지만 내가 이곳을 가야겠다. 이 직업을 택해야 되겠다는 정말 어떤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뭐 개인 성향이긴 하지만 좀 더 이제 나는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다. 봉사정신에 있는 친구들이 하면 정말 뿌듯할 거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하면 저는 충분히 좋은 직업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요즘은 뭐 취업률도 많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저는 괜찮은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진로를 고민하는 친구들한테 저는 한 번쯤 권해줄 수 있는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지금 이게 미디어에 보면 이제 간호사를 선택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보면 취업률, 안정적인 직장, 높은 연봉, 그다음에 사회적인 인식 변화, 다양한 경력의 기회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다 동감하십니까? 네,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사회적 인식 변화는 확실히 제가 신입 때, 막내 때보다는 점점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보다 맞습니다. 지금 또 많이 변했을 거라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남녀 이제 간호사가 나오는데 원래 이제 간호사가 여자의 직업군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남자들이 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뭐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이게 남자 여자의 이런 차이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그 병원이라는 하나의 시스템에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일단 지내는 게 사실은 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쉬운 일은 아니고 그리고 이게 저희가 물건이나 이런 걸 다루는 게 아니고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 아무래도 좀 엄격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요즘 많이 얘기 나오는 태움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저는 어느 누구의 탓이라기보다는 이것도 저희는 지금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점 발전하고 좋아짐으로 인해서 우리 제 후배 간호사들이 좀 더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저희 이제 선배 간호사들의 역할일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잡아서 후배들이 잘 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우리 방송이 보통 보면 그 영천 위주의 시청률이 많아요. 시청자가 네.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곧 어떤 입시철이 다가오잖아요. 네. 그러면 자제분께서 네. 나 아버지 무이 나 한번 간호사 한번 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가정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간호계에 계시고 또 봉사도 하시고 또 여러 임상을 하시다가 또 센터장까지 하시고 이런 경력을 갖고 계시는 우리 윤 선생님께서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한번 향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이 분야가 남자 간호사로서 괜찮다. 아니면 별로다. 예, 남자 여자를 떠나서 저는 괜찮은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취업률 지금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희는 계속해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그래서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고 어머니 아버님들한테 그냥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많지는 않지만 취업 상담 아니면 진로 상담을 가끔 합니다. 하는데 요즘 대부분 목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없고 그냥 성적 맞춰서 학교 갈게요. 되니까 그냥 간호과 가서 이렇게 할게요. 이게 아니라 본인이 진짜 원해서 간호과 간다고 한다면 저는 그 친구는 뭐든 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가 있다면 저는 부모님께서 밀어주시면 정말 이 친구는 더 열심히 잘할 것 같습니다. 홍보 멋지게 해주십니다. 자, 이제 끝맺음의 시간이 왔는데요. 우리 영천에 뭐 중소도시, 소도시가 다 그렇습니다만 경북에 우리 영천의 도시 영천 소도시가 인구가 나날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감소하면서 자산 가치도 당연히 떨어지겠죠. 네. 지금 대구 사시죠? 네, 맞습니다. 우리 영천으로 오실 기회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정말요? 네. 그러면 영천으로 이사 오셔서 네, 네. 한번 우리 봉사도 해주시고 네. 또 영천 의료 발전에 또 기여도 해주시고 네. 또 영천에 하여튼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스스로 좀 가지시고 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사 오시겠습니까?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그래요? 제가 사실 영천을 저도 우연히 왔다가 참 조용하고 좋더라고요. 네, 네. 좋아서 지금도 가끔 와서 이제 둘러보는데 여기서 뭐 일이라든지 아니면 봉사라든지 여기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점점 노년 인구는 많고 젊은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르신들에 대한 이런 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할 게 참 많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오늘 뭐 이렇게 또 우리 영천을 위해서 또 헌신해 준다고 하니까 저 또한 기분이 되게 좋고요. 또 남자 간호사, 또 간호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번 모실 때는 우리 영천 시민이 된 후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남자 간호사 윤성우 선생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또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뭐 영천에 오신다 하니까 무엇보다도 오늘 인터뷰에 가장 기분 좋은 것은 영천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줄어가는 영천 인구를 위해서 또 오시면 애도 같이 오실 것 같고 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자, 아직 미혼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미혼이니까. 그럼 잘 텐데 한 분 더 모시고 오십시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오늘 뭐 장시간 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꼭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딱 맞게 됐어. 굿.